있으며 아들네 한 통은 보내야지. 왜 말이 없어? 어머니, 그게 매년 보냈잖아. 그건 저희 엄마가 하신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첫 번째 겨울. 처음으로 혼자 김장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택 앞에 섰다. 김치는 역시 할머니 표가 최고야. 시댁 식구들은 밥상만 차려지면 그렇게 말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남편도. 진짜 이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역시 손맛이 다르네. 그 할머니가 내 친정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엔 늘 생략된 문장이 있었다. 칭찬 뒤에 붙는 보이지 않는 기대. 그래서 올해도 보내주시지? 전화는 늘 시어머니가 걸어왔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괜찮으세요? 그나저나 벌써 김장철이네요. 올해도 어머님께서 해주실 거죠? 친정엄마는 그 전화를 받고 나면 늘 웃으며 말했다. 사돈댁에서 또 전화 왔네.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었다. 뭐래요? 김장 언제 하냐고. 올해도 보내드려야지. 그때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지, 왜 늘 우리가 보내야 하는지. 그냥 당연한 줄 알았다. 엄마는 매년 겨울이면 시골집을 비워두고 우리 집으로 올라왔다. 11월 말이면 어김없이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올해는 배추값이 좀 쌌어. 많이 해도 되겠다. 아파트 베란다에 절임 배추를 세워두고 하루 종일 물을 빼냈다. 찹쌀풀을 쓰고 마늘을 한 접 통째로 갈고 무채를 썰고 새우젓을 다졌다. 양파, 생강, 파, 고춧가루,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엄마는 모든 재료의 비율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 이건 좀 써야 맛있어. 젓갈은 아끼면 안 돼. 나는 퇴근 후에야 들어와 고춧가루를 붓거나 김치통을 닦았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먼저 잘게요. 그래, 자거라. 엄마가 마무리할게. 시댁으로 보내는 김치도 엄마가 알아서 챙겼다. 큰 통으로 2개, 작은 통으로 하나. 시댁 거 먼저 챙겨놔야지. 나중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엄마는 김치통에 유성 매직으로 직접 날짜를 적었다. 2024년 12월, 지연이 시댁. 나는 몰랐다. 그 날짜 아래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라는 걸. 나는 편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좋았다. 김장은 엄마가 하고 나는 그 결과물만 포장해서 시댁에 전달했다. 택배 보낼 때도 엄마가 직접 스티로폼 박스에 신문지를 깔고 김치통을 넣고 틈새를 에어캡으로 채웠다. 이렇게 해야 안 새.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하는 게 마음 편해. 그리고 시댁에 전화했다. 어머니, 김치 오늘 보냈어요. 오, 그래. 어머님이 또 수고하셨네.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그 고마움을 전달만 했다. 그냥 중간에서 전달자였다. 직접 만든 것처럼 뿌듯해하지도 않았고 힘들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친정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가 물었다. 언니는 김장 안 배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잘하셔서요.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옆에서 말했다. 얘는 직장 다니느라 바빠.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우리 엄마 김치 맛있죠? 한마디면 끝이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2월에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셔서 확인했을 때 이미 손은 차가워져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많이 슬프겠다. 그래도 어머님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김치맛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애들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지금 이 말을 왜 하시는 걸까? 엄마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김치부터 떠올렸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 11월 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요즘 김장 준비들 하던데 너희도 하니? 아, 네. 생각 중이에요. 올해는 어쩌려고? 어머님이 안 계신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어쩌려고? 마치 엄마가 안 계시면 당연히 김치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걱정된다는 투였다. 일단 해보려고요. 혼자 해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해봐야죠. 그래도 어머님 손맛은 못 따라가지 않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엄마가 안 계시면 김치가 공백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12월 처음으로 나 혼자 김장을 했다. 인터넷에서 김장 처음 하는 법을 검색했다. 절인 배추는 어떻게 주문하는지, 양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찹쌀풀은 어떻게 쓰는지. 엄마는 레시피 없이 했는데 나는 모든 걸 적어가며 준비했다. 절인 배추 40kg. 배송 온 절인 배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40kg이구나. 엄마는 이것보다 2배는 많은 양을 매년 혼자 날랐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쿠리를 깔고 절인 배추를 하나씩 펼쳐 물을 빼냈다. 손이 시렸다. 장갑을 껴도 물이 스며들어 와서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전날 밤 찹쌀풀을 쑤었다. 냄비에 찹쌀가루와 물을 넣고 저었는데 농도를 모르겠어서 유튜브를 틀어놨다.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영상 속 농도와 내 냄비를 번갈아 봤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을 썰었다. 무채를 곱게 썰어야 한다길래 채칼을 샀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갔다. 물을 혼자서 채 썰고 나니 손목이 욱신거렸다. 엄마는 이걸 매년 했다. 마늘, 생강, 양파를 믹서에 갈았다. 새우젓을 다지고 멸치액젓과 까나리 액젓을 섞고 고춧가루를 부었다. 양념을 버무릴 때 문득 엄마 손이 보였다. 주름진 손으로 김칫솔을 치대던 모습. 이렇게 해야 간이 배. 나는 똑같이 해보려 했지만 뭔가 달랐다. 남편과 둘이 김장 매트를 깔고 배추 속을 넣었다. 이 정도면 될까? 모르겠어. 더 넣어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엄마는 얼마나 넣으셨더라?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투덜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끝났다. 김치통 5개가 나왔다. 큰 통 2개, 작은 통 3개.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중 하나는 누군가의 기대가 될 거라는 걸. 남편이 물었다. 5통밖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 집에는 큰 거 하나 보내면 되지. 아마. 그날 밤 9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올해도 김장했지. 네, 오늘 했어요. 힘들었겠다. 처음 하는 건데.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님 맛은 안 나겠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아직 맛도 못 봤는데. 그나저나 아들네 한 통은 보내야지. 우리도 김장 안 했. 그 말이 그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 힘들었겠다는 말 뒤에 바로 붙은 그래도 보내야지. 언제쯤 보낼 수 있어? 아직 내가 괜찮은지도 묻지 않았다. 그냥 결과부터 확인했다.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매년 보냈잖아. 그건 저희 엄마가 하신 거고요. 그래도 김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안 계셔도. 전화를 끊고 나서 김치통을 한참 바라봤다. 엄마가 계실 땐 몰랐다. 정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편리한지. 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손이 많이 가셨겠어요. 정성은 칭찬하면서 그 정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교체된다. 엄마가 못하면 딸, 딸이 바쁘면 며느리. 김치통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다. 누구도 묻지 않는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고 싶습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사람을 호명한다. 아직 맛도 못 봤다. 그런데 이미 보내는 시점이 정해지고 있었다.
엄마가 하셨던 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김치인데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전 그대로였다. 사흘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생각해봤어. 네, 그래서 올해는 안 보내려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5초쯤 흘렀을까? 왜? 제가 혼자 처음 담근 거라 우리부터 먹어보려고요. 우리 집은 어머니, 김장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사서 드시면 어떠세요? 사서 먹으라고? 네, 매년 보냈는데 올해만 왜 안 보내? 매년은 저희 엄마가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하는 건데 제가 결정하려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 알았어. 그럼 됐어.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그건 반은 사실이고 반은 선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자동 배정되고 싶지 않았다. 김치 한 통이 문제가 아니다. 그 한 통에 붙어 있는 당연함이 문제다. 며느리는 늘 다음 순번이다. 누군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자리. 대타가 아니라 영구 결번인 것처럼. 그날 밤 11시 동생이 전화했다. 누나, 김장했어? 응, 혼자? 응. 형부랑 같이. 대단하다. 나도 올해는 해볼까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 처음엔 어렵긴 한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 맛은 어때? 아직 안 먹어봤어. 익어야 하잖아. 그래도 누나가 한 김장이면 엄마 만나겠지? 그 말을 듣고 TV 볼륨을 줄였다. 왜 그렇게 생각해? 누나가 엄마 딸이잖아. 손맛도 비슷할 것 같아서. 나 엄마한테 김장 배운 적 없어. 그래도 옆에서 봤잖아. 보기만 했어. 해본 적은 없어.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유튜브 보고. 그랬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다. 그래, 엄마 맛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묻고 싶다. 왜 그 역할은 항상 내 몫으로 넘어오는가? 왜 아들은 엄마 맛을 이어받지 않는가? 왜 딸과 며느리만 그 자리에 서는가? 김치는 음식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구조가 들어있다. 정성은 기억하면서 노동은 있는 구조.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는 기억하지만 어머님이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는지는 모른다. 할머니표 김치는 칭찬하지만 할머니가 허리 아픈 걸 참고 앉아서 배추 속을 넣었다는 건 모른다. 그냥 맛있는 김치로만 기억된다. 그 뒤의 과정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고부 갈등은 계속된다. 김치 한 통은 음식일까? 아니면 역할일까? 2주 후 김치가 익었다. 겉절이처럼 아삭한 식감은 없었지만 새콤하고 깊은 맛이 났다. 엄마 맛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맛이었다. 남편이 김치를 한 젓가락 먹고 말했다. 맛있는데? 진짜? 응.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그 말이 그렇게 기뻤다. 시댁에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12월 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다. 무슨 전화였어? 명절 준비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응.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너무하시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김치 한 통 안 보냈다고 계속 이러시면. 그게 한 통의 문제가 아니야. 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대, 당연함, 순서.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미안해. 왜?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다음 편에서는 300포기 김장을 하는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kg도 이렇게 힘든데 300포기는 어떤 세계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